건당 최저임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말씀하시는데요. 네, 쿠프님 안녕하세요. 이게 물론 이제 금액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금액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이제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했지만,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건당 최저임금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건당 단가가 얼마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사실 논의라는 게 있었던 적이 없잖아요. 그냥 3,000원이었던 거죠. 그냥 3,000원. 네. 그냥 뭐 소위 시장에서 정해진 금액이 그냥 3,000원이었던 건데, 사실은 뭐 3,000원도 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측정된 금액이 아닌 거잖아요. 그거는 다 사장님들이, 사용자들이 라이더들을 채용해서 일을 하는, 사업을 하는 사용자들이 임의로 그냥 정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의 이제 생계비, 우리의 경비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이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판단한 게 아닙니다. 그럼 지금 뭐 배민과 쿠팡도 마찬가지죠. 뭐 3,000원 주다가 2,500원 주다가 2,200원 주다가 1,400원 주다가 자기들 마음이죠. 무슨 기준과 무슨 근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시드님 안녕하세요. 네, 임금이 오른다면 배민컨텐츠 단가도 오를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최저임금은 사실 우리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으니까 당장은 당장은 관련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사회 평균 수준이 좋아진다고 하면 뭐 거기에 라이더도 조금 더 우리의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별님, 네, 무료 배달이 사라져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무료 배달이 지금 매우 중요한 이슈죠. 네, 말씀하신 대로 무료 배달을 하면서 무료 배달의 비용을 우리 상점주 라이더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료 배달 시작한 이후로 자영업자들 배달비 다 부담하고 배달기사 2,000원대 배달. 맞아요. 무료 배달이, 그래서 무료 배달 자체도 자체인데 무료 배달의 비용을 전가하는 것. 무료 배달을 배민쿠팡이 하고 싶으면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아니 뭐 자기들도 매출을 올리고 싶고 소비자들을 더 유치하고 싶고 더 많이 팔아 먹고 싶으면 하라는 거예요. 다만 그 비용을 자기들이 부담하라는 겁니다. 무료 배달은 말 그대로 프로모션이잖아요. 프로모션. 무료 배달은 프로모션이죠. 빵원으로 서비스를 해줄게. 이거는 프로모션이잖아요. 빵원으로 해줄 테니까 많이 써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회사들이 적자를 감수하고 한단 말이에요. 적자를 감수하고. 신비주의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재현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배달을 하려면 하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 비용은 여러분들이 부담하라는 거예요. 배민과 쿠팡이. 무료 배달은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덜 가져가더라도, 배민과 쿠팡이 돈을 덜 벌더라도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 매출을 좀 끌어올리는 게 필요해. 지금 사업적으로.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비용은 여러분이 부담해라. 배민과 쿠팡이 부담해라 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비용을 전가하면서 배민 쿠팡은 뭐 생색 대빵으로 내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뭐 소비자들한테 좋은 회사가 되는 거죠. 무료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정작 비용은 라이더와 상점주가 내고 있는 셈이다, 지금. 그런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고객들이 내는 배달비를
그대로 줄 수 있게 법제화를 하든지 뭐. 근데 사실 뭐 그것만 그대로 준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왜냐면 라이더가 있기 때문에 배민과 쿠팡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민과 쿠팡이 라이더들한테 비용을 추가로 지급해야죠. 근데 그 배민 쿠팡이 소비자들 혹은 상점주들에게 받는 돈으로는 만약에 부족하다, 저는 부족하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에 부족하다면 또 다른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죠. 그래야 사업이 굴러가겠죠. 뭐 광고를 하든 뭐 B마트처럼 물품을 팔든. B마트 물품 파는 거는 자기들한테 더 수익률에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물품 단가를 직접 다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식 배달은 자기들이 결정 못 하잖아요. 한계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남길 수 있는 마진은 한계가 있는데, B마트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B마트는 자기들이 실제로 물건을 발주해서 거의 이제 제작까지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남기는 단가는 훨씬 큰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시장 논리로 따지면 B마트 라이더 단가가 더 높아야 돼요. 더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B마트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당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오늘 이제 토론회도 하고 뭐 끝나고 또 뭐 여러 가지 참석자분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눴고요. 어쨌든 의미가 있다, 이게 지금 논의하는 게. 왜냐면 우리 단가는 도대체 얼마가 적당한 거냐에 대해서 우리도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뭐 업체 사업자들이 마음대로 그냥 정한 거잖아요. 그걸 뭐 그냥 그대로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배달 단가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가 될 수 있다. 지금은 뭐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거리별로 도대체 이걸 돈을 더 주는지 돈을 덜 주는지 얼마를 주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죠. 자기들이 그걸 다 가려놨기 때문에 거리별 할증 기준조차도 이제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건당 최저임금을 정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단가 자체를 또 투명하게 만드는 효과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2,000원대로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오바죠. 그래서 그렇게 더 지금 뭐 2,000원대만 여기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금 지배적인 예상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더 못 떨어지게 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건당 최저임금이 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배민하고 따로 싸우고 뭐 쿠팡하고 따로 싸우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다 엮여있기 때문에 결국 배민이든 쿠팡이든 공통된 어떤 하한선 기준 같은 게 필요한 거죠. 상한선은 같이 갈 필요는 없어요. 상한선은 더 많이 주는 경쟁을 붙여야 되는 거죠. 상한선은, 그죠? 더 많이 주는 대로 우리가 옮겨가고, 뭐 그 말 그대로 그들이 말하면 시장 논리 아닙니까? 더 줘야 우린 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나름의 협상력인 거죠. 그래서 상한선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하한선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일하든 최소한의 보장된 단가를 받아야 되고, 왜냐하면 그런 게 없으면 올리기 경쟁이 아니라 낮추기 경쟁을 하기 때문에. 낮추기 경쟁, 지금 낮추기 경쟁하는 거잖아요. 뭐 2,500원으로도 가네? 그러면 또 옆에서 또 2,200원 가고, 2,200원으로도 가네? 그럼 뭐 옆에서 이제 1,700원을 떨어뜨리고, 1,700원으로도 가네? 아무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한선의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삭감 경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상한선은 기준이 필요 없다. 그래야 올리기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이것이 말 그대로 회사가 말하는, 사측이 말하는
시장 논리입니다. 시장 논리. 그리고 그래서 이제 건당 최저임금을 만들면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최저임금이라는 게 매년 노사공이 협상을 해서 정하잖아요. 어쨌든 여기에서 노측이 힘이 조금이라도 더 세면 뭐 100원이라도 더 올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건당 최저임금을 만들면 노조로 단결해서 100원이라도 더 올리게 할 수 있다. 100원이라도 어딜 가서 일하든 100원이라도 더 올리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배민 따로 쿠팡 따로 했을 때는 꼭 그런 소리 하거든요. 배민 가서 단가 하한선을 3,000원으로 하라 이렇게 하면 아니 저 쿠팡도 안 하는데 왜 우리한테만 얘기하냐. 쿠팡에 하면 우리도 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쿠팡 가서 3,000원을 해라 이러면 아니 저 배민이 1등 업체니까 배민이 하면 우리도 할게요. 뭐 이런 방식으로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제 폭탄 돌리기 같은 걸 하는 거죠. 근데 그 법으로 하한선을 건당 최저임금을 만들게 되면 이제 그런 소리 못 하는 거죠. 어디에서 일하든 그 정도는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제 뭐 서로 폭탄 돌리기는 못하는 것이다. 2,200원 받고 바로 끄셨어요. 이게 바로 껐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측도 안 좋은 거예요. 사측도 이런 식으로 건당 최저임금이 없이 마구 깎으니까 단가를 마구 깎으면 같이 깎이는 게 생겨요. 뭐냐, 노동 의욕도 깎여요. 노동 의욕. 라이더들이 일할 의욕이 깎인다고. 노동 의욕이. 지금 오늘 이렇게 날씨 좀 뜨거우니까 뭐 그래도 좀 주문량이 평상시보다는 더 올라왔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문량이 올라왔을 때 배민 쿠팡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배민 쿠팡도 돈을 계속 벌 수 있잖아요. 근데 단가를 이렇게 마구마구 삭감해버리면 자기들은 뭐 비용을 아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AI가 아니에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렇게 단가를 깎으면 노동에 대한 의욕도 깎여버린다. 그러면 모두에게 다 안 좋은 거죠. 배민 쿠팡도 안 좋죠. 노동자한테도 안 좋고요. 다 안 좋은 거예요. 소비자한테도 안 좋고 상점주에게도 안 좋고 모두에게 안 좋은 가장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단가 삭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하고 또 이게 지금 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게 이제 뭐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법으로 인정된 근로자한테만 뭐 한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이미 그 최저임금법보다 그 더 센 법, 최저임금법보다 더 센 법은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 이 헌법에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한테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다. 헌법 정신은 뭐 우리 이제 최근에 뭐 대한민국에서 헌법 정신 얘기 많이 나왔죠. 그 헌법의 정신은 법으로 인정된 근로자든 아니든 적정한 임금 보장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최저임금법을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그러니까 그 헌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보면 어때요? 배달 라이더한테는 당연히 최저보수제, 건당 최저임금이 당연히 적용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소울님, 네. 다들 먹고 살기 힘드니 그럴 수도 없고, 네, 힘들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투쟁해 나갈지를 좀 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김려훈님 감사합니다. 따봉 부탁드리고. 네. 자, 아무튼 그러하여서 이제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이제 고치는 요런 게 이제 좀 앞으로 또 중요하게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지금 라이더들이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뭐 노동자의 생계와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이제 국회에서 대민과 쿠팡을 상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이렇게 건당 최저임금과 같은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국회에서 좀 논의가 붙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요거를 이제 챙겨봐야 된다. 노조가 할 일이 많죠. 어쨌든 뭐 또 현 정부에서는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우리가 잘 해보자. 그런 이제 논의들이 이제 진행이 된 거고요. 그냥 최저임금위원회에 그냥 맡겨가지고는 안 된다. 다만 이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배달 라이더한테 최저임금을 적용하냐 마냐가 아주 핵심적인 쟁점이 됐거든요. 지금 그게 모든 뉴스를 덮었어요. 최저임금 기사에 있어서, 그죠? 사실 그런 것도 뭐 사회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변화이기는 한데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거의 지금까지 보면. 네, 전업도 부업이 돼버렸다. 장거리는 쿠팡이 좀 더 나은 것 같다라는. 근데 뭐 기준이 없으니까. 네, 배민 타다 쿠팡 타면 겁나 차이가 난다. 소호타연님, 네. 청주 쿠플이 픽업 700원, 배달 700원, 거리 할증 100m당 30원에 프로모션에 850원을 준다. 네. 네, 수비노 닭봉님, 안녕하세요. 도자킥, 네. 뭐, 요새 이제 전동 킥보드는 확실히 안 보이지 않아요? 전동 킥보드는 확실히 좀 사라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뭐 물론 무슨 통계상으로 본 건 아닌데 전동 킥보드는 확실히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기 자전거는 좀 이게 지금 25km 원래 미만이라는 이유로 번호판이 없는 건데, 근데 그 리밋은 다 해제하고 타잖아요. 리밋을 해제하지 않고 타는 전기 자전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상. 요새는 뭐 아예 페달이고 뭐고가 없이 그냥 오토바이와 같은 외관과 스펙을 가지고 있는 전기 자전거가 많고, 자전거가 아니지, 페달도 없는데 어떻게 전기 자전거예요? 근데 이제 법의 이제 사각지대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건데. 그래서 그런 물건들은 기본적으로 전동장치만으로 갈 수 있는 탈 것들은 면허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유상보험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유상보험이 정 안 된다 그러면 운전자 보험이라도 가입시켜야 되는 거죠. 자전거가 많이 늘어난 것 같다. 네, 자전거. 킥보드는 확실히 좀 준 것 같고, 자전거가 늘어난 것 같아요. 전기 자전거 중에 그 페달 없는 오토바이처럼 생긴 전기 자전거. 저거는 누가 봐도 오토바이인데 라고 해서 보면 번호판이 없어요. 뭐 타이탄이니 뭐 이런 있거든요. 요새 많이 눈에 보이는. 아예 그 성능이 좋기 때문에 아예 차도를 달리더라고요, 그냥. 자, 제가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 요 전화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 전화 좀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아, 네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마이크가 꺼졌다 켜진 게 맞죠? 네. 네. 백후 둘 다 거절하니까 1시간이나 콜을 앉아요? 오늘 같은 날은 그렇게 하면 애들이 손해일 텐데. 네. 자, 아무튼 지금 이제 건당 최저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거를 이제 붙들고 계속 이제 끌고 가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쨌든 이슈 자체는 많이 됐다. 네, 이슈 자체는 최저임금 협상을 하는데 라이더한테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메인 이슈가 됐잖아요. 이거 이제 작년부터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건데, 묵은지 8,900원 하나 건셨다. 김석환님 축하드립니다.
네, 길레오디 구동기 클러치 배운다 교환하셨고, 네, 라이드게임님 감사합니다. Sad Hi 이거는 뭐 뭔가 이런 메뉴가 있나요? 다들 Sad Hi를 Sad Hi.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슈로는 이제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이제 이후에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제 이런 거고요. 예, 어쨌든 지금 이제 최저임금 제도라는 것 자체도 좀 구시대적 제도죠. 구시대적. 옛날에 이제 공장이 주류일 때, 공장식 노동이 주류일 때 있었던 제도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여전히 뭐 물론 공장은 있지만 이 공장이라는 형태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공장이 지금 핸드폰으로 들어왔고, 이렇게 우리의 일터는 도로가 됐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공장이 메인이던 시대에서 이렇게 이제 플랫폼이 메인인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법이 따라오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하게도. 그래서 지금 이제 최저임금 법, 구시대적 법률인 최저임금 법을 바꿔서 최저보수제로 가야 된다. 최저보수제.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건당으로 받는 게 보수인 거잖아요. 보수. 그래서 최저보수제로 이 제도를 개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런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이걸 적용해라. 이런 큰 틀의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좀 나아가 보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요거 이제 관심 있는 의원들이 오늘 이제 같이 토론회를 주최한 거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또 뭐 이런 작업들도 준비하고 있고 한데, 조금 더 빨리 이 논의가 박차리 가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뭐 그 건당 최저임금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여기 토론에 참석한 분과 또 추가로 뭐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도 좀 나눴는데, 요새 그 배민이 쿠팡처럼 바꾼 게 있잖아요. GPS 위치 정보 이거 상시적으로 켜놓도록 했잖아요. 쿠팡은 원래 상시로 켜놓도록 했고, 배민은 이제 쿠팡도 하는데 뭐 그럼 우리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배민과 쿠팡 둘 다 상시적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GPS 위치 정보는 법으로 엄격하게 보호되는 소위 민감 정보라고 합니다. 민감 정보. 함부로 모으고 활용하고 이렇게 못해요. 예를 들면 우리 주민번호 같은 게 민감 정보입니다. 주민번호, 생년월일. 그거 뭐 우리가 뭐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유출되면 큰일 나잖아요. 뭐 핸드폰 번호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다 민감 정보입니다. 바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감 정보예요. GPS 위치 정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개인을 특정할 수 있죠. 민감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뭐 지금 배민과 쿠팡은 라이더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파악하여
거기에 맞게 프로모션, 광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할증 기준조차도 알려주지 않는 이 배민 쿠팡의 그런 설명을 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믿을 수 없죠. 정말 그렇게만 쓰는지. 네. 그리고 설사 정말 광고를 제공하는 용도로만 쓴다 하더라도 또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것조차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 배민과 쿠팡이 라이더를 동원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걸 포장해서 라이더한테 좋은 프로모션 정보를 제공해 줄게요 라고 포장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그들의 말이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라이더를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것이죠. 지금 배민과 쿠팡은 개별 라이더 관련해서 저를 비롯한 개별 라이더 관련해서 어떤 정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수집해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개별 라이더의 성향, 특성, 패턴, 예를 들면 어느 시간대에 주로 일하는지, 어느 지역에서 또 어느 요일에 비 올 때, 날 더울 때, 눈 올 때, 이런 여러 이제 정보들이 모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주 효과적으로 타겟팅해서 광고를 뿌릴 수가 있죠. 미션을. 이를테면 제가 지금 강남을 지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강남에서 약속이 있어가지고 강남을 지나고 있는데, 제가 강남에서도 이 시간대에 일을 한 이력들이 좀 쌓여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날 때 이제 저한테 광고를 보내주는 거죠. 깜짝 미션 1시간 하면 7,500원 줄게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일할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타겟팅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 라이더를 동원할 수 있는 방식인 거죠. 이거는 무작위 라이더한테 광고를 뿌리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비용을 더 많이 아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영리한, 굉장히 고도화된 라이더 동원의 하나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 같다. 이 GPS 위치 정보 수집이 그런 것이고요. 이런 민감 정보를 수집했을 때 배민과 쿠팡이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알 수 없다. 민간 기업이잖아요. 설명도 안 해주잖아요. 그 정보를 어떻게 어디로 제대로 어디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통제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런 게 이제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라이더를 통제하기 위한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악용의 소지가 있죠. 안재성님, 플러스 우선 배차 지금
그런 것으로 보이죠. 그것도 뭐 위치 정보를 막 수집해가지고 마구잡이로 수집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은 최적의 어떤 효율성, 최대의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 또 그런 정보들을 마구잡이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건드려야 된다.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런 데 판단을 받아봐야 되고요. 플러스 우선부차는 법적인 문제가 제대로 아직 따져봐지지는 않은 상태죠. 제대로 가려지진 않은 상태인데, 근데 이제 카카오 택시에서 우선배차 이게 법원에서 원래 이제 불공정행위라고 공정위가 판단했다가 법원에서 이게 뒤집혔죠. 현재 이게 지금 왜 뒤집혔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무튼 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을 잘 못한 건지, 이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어쨌든 증거가 중요하니까 입증이 잘 안 된 건지, 아니면 이런 불공정 배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무슨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은 판결문을 통해서 파악이 돼야 될 겁니다. 그냥 무조건 문제없다, 무죄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고요. 그런 점들이 우리한테 주는 영향이 있잖아요. 배풀, 푸풀, 우선배차 이런 차원에서도 이렇게 업무 배정과 관련해서 임의의 기준으로 자기들이 유리한 조건에 따라서 임의로 이렇게 줬다 뺐다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사실 부당하죠. 말이 됩니까? 하청사 키우고 싶으면 하청사에 몰아주고, 하청사 죽이고 싶으면 하청사 거 뺄 거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들 마음이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휘두르는 칼인 건데 이게. 그걸 그대로 둬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와 관련된 이런 어떤 권한을 사측이 더 많이 쓸 수 있냐, 아니면 노측이 이것을 어디까지 견제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우리 플랫폼 노동에선 중요한 현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GPS 위치 정보를 24시간 수집하는 것으로 배민에서도 이제 바꾼 이후에 혹시 좀 약간 이상한 이런 게 있다, 좀 약간 좀 석연치 않은 뭔가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게 보이시면 그런 것들을 또 노조에 알려주시면 우리가 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햇살이 너무 뜨거우니까 핸드폰이 자꾸 발열이 너무 많이 되네요. 네. 쿠팡 단가 하락해서 이럴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상점에 대해서 수수료 상한제 이런 거 하면 라이더 단가가 내려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수수료 상한제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안 하는데도 깎잖아요. 자기들 수익률을 더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료 배달의 비용을 전가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상점주 수수료 상한제 하지 마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요, 무료 배달의 비용 전가를 하지 마라라고 해야 됩니다. 무료 배달 비용 전가를 하지 마라.
상점주들이 지금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다 무너질지도 몰라요. 이 상태로 유지가 안 돼요. 상점주들이 막 쓰러지기 시작하면, 아니 뭐 우리 배달 다니니까 잘 아시잖아요. 멀쩡하던 가게가 어느 날 갑자기 막 폐업해 있고 공실이 늘어나고, 그러면 건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상점주들 수수료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면 더 그런 일이 연쇄적으로 벌어질 거예요. 연쇄적으로. 상권이 망한다니까요. 그러면 배달 주문이 어떻게 들어와요? 라이더 입장에서는 배달 주문이 들어와야 상점주분들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영업을 잘 하셔야, 그런 환경이 갖춰져야 배달 생태계가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상점주들이 수수료 때문에 막 가게를 접어야 돼. 영업을 더 못해. 이러면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목소리를 내봐야 된다. 무료 배달 비용을 전가하지 마라. 그런 방향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카누님, 네. 공실이 많아요. 네, 새 정부 압력이 들어오기 전에 뭐 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예상들은 좀 되고 있고요. 네, 상점주들이 지금 이 수준을 유지해가지고는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뭐 벌어가는 게 없는데 뭐 이게 되겠어요? 상점주들이 가게를 접으시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점주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상점주들이 배달하신다니까요. 상점주들이. 그러면 가게 하나가 접혔어. 가게 하나가 접히면 그만큼의 콜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 사장님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상점을 하시던 분들이 뭐 막 회사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이분들도 배달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콜은 줄고 라이더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아예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진짜 같이 죽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면 상점주님도 힘든 거고 우리도 힘든 거고 같이 힘든 거예요. 그거는 플랫폼 사에게도 안 좋아요. 콜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점주들도 적정한 수준으로 수입을 가져갈 수 있어야 다양한 메뉴도 내놓고 소비자들한테 막 광고도 하고 열심히 영업활동을 해야 새로운 주문이 생성이 되고, 그래야 상점주들도 매출을 올리고 라이더도 배달 건을 더 올리고 그걸로 플랫폼사도 수수료 가져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라이더가 도와줄 게 없네요. 상점주님께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같이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 이게 상점주 수수료를 좀 낮춰줘야 상점들이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라이더도 이런 라이더의 일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배민과 쿠팡이 지금 갈라치기 하고 있고, 갈라치기. 네, 갈라치기. 무슨 갈라치기냐? 상점주한테는 여러분들 수수료를 자꾸 깎아달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라이더한테 줄 돈이 없다. 라이더 운임을 깎아야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라이더한테는 상점주 수수료 낮추면 우리가 여러분한테 줄 돈이 없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분열. 갈라치기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배민쿠팡이 상점주 수수료 계속 더 받아가지고 라이더한테 더 줄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이 판을 바꾸지 않으면, 즉 무료 배달 비용 전가라는 이 판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라이더가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상점주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들을 우리 주변의 동료분들께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자꾸 언론에 나오거든요. 네. 이런 얘기, 택배? 이런 얘기가 자꾸 언론에 나오면 라이더들 사이에서도, 아유, 그러면 상점주 이거 수수료 상한제 이런 거 하면 우리한테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수수료 상한제를 하든, 수수료 하한제를 하든, 뭘 하든, 라이더한테 더 안 준다니까요. 그거랑 관계가 없어요, 지금. 연동되어 있지가 않아요. 라이더한테 주는 돈. 라이더는 라이더한테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배민쿠팡이. 그러면 그거에 맞는 대가를 지급하면 돼요. 상점주 수수료는 자기들의 수익의 일부인 거죠. 왜 그걸로만 다 정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것도. 사업을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요? 아니, 광고도 하고, 광고로 수익 올리는 게 플랫폼사의 주요한 사명 아닌가요? 배민쿠팡이 이용자가 얼만데, 그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광고 수익도 충분히 올릴 수 있잖아요. 투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 모델들, 배민처럼 B마트라는 이런 퀵커머스 사업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제가 지금요 이제 3시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지금 약속 장소에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 짤방은 요걸로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3시에 바로 여기 약속 있는 분을 만나러 와가지고 방송을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거 약속 끝나고 또 우리 동네로 돌아가면서 다시 또 방송을 켜고 소통을 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시대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진슈프림님 안녕하세요. 네, 마음쿠키님 감사, 카카누님, 소울타이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좀 이렇게 그 짧은 방송을 더 종종 해서 이렇게 일정 있고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과정에 여러분들 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약속 장소에 다 와가지고요. 방송을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